집에서 만드는데 단돈 $2밖에 들지 않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색으로 변하고 갈라지고 햇빛에 손상된 나무를 공장에서 갓 나온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단순히 손상을 가리는 페인트나 6개월이면 색이 바래는 착색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이 액체는 나뭇결 자체에 침투하여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무를 재건합니다. 썩어가는 울타리에 한 겹 바르면 이웃들은 당신이 판자를 전부 교체했다고 믿을 정도입니다. 낡은 데크에 한 번 칠하면 고용할 뻔했던 시공업자는 $1,000짜리 일감을 잃게 됩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 같던 가구는 갑자기 고급 전시장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샌딩도 필요 없고 전동 공구도 필요 없으며 사전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법은 1930년대 장인들이 암기하고 있었을 만큼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가구 제작자들은 이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철저한 비밀로 전수했습니다. 그러다 나무 복원 산업계는 치명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집주인들이 이 액체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다시는 시공업자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900짜리 서비스를 대신하는 $2짜리 병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를 묻어버렸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액체에 관한 이야기이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무 산업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업계가 묻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파헤치는 곳입니다. 이제 이 비법이 탄생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860년 프레데릭 월턴이라는 영국 발명가는 자신의 런던 작업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룻밤 동안 열어두었던 아마시유 린시드 오일 캔 표면에 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무 같은 막은 바니시보다 단단하고 레커보다 유연했습니다. 월트는 기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천연 폴리머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런던 외곽의 공장에서 향후 3년 동안 이 공정을 완성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1863년경 그는 아마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한 단 하나의 성분인 아마씨유를 기반으로 한 역사상 최초의 대량 생산 바닥재인 리노름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의 역사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보다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2만 년 전입니다. 아마 식물은 섬유와 씨앗을 얻기 위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재배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 무덤에서는 4,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아마포 직물이 발견됩니다. 고대 중국의 목수들은 이 씨앗을 짜내면 황금색 기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기름은 나무에 스며들어 몇 주에 걸쳐 굳어지며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목재 마감재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폴리우레탄도 실험실의 화학 밀봉재도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짠 씨앗에서 나온 기름을 헝겊으로 나무에 문지른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 전역의 모든 가구 제작자, 조선공 가구 제조업자들은 아마씨유를 기술의 기초로 사용했습니다. 중세 건설업자들은 이를 산화납과 섞어 boiled linseed oil을 만들었는데 이는 생기름보다 더 단단하고 빠르게 건조되었습니다. 16세기에 이 기름으로 처리된 독일 성당의 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영국 해군 함선들은 대서양을 건너기 전 데크에 아마씨유를 코팅했고 덕분에 나무는 소금물, 열대 태양, 대포의 화력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에 석유화학 산업이 합성 알키드 수지를 도입했습니다. 폴리우레탄, 레커, 화학 바니시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바르기 더 빨랐고 보기에는 더 반짝였으며 제조 비용은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아마씨유를 생산하는 데는 갤런당 몇 센트밖에 들지 않았지만 합성 마감재는 수달러가 들었고 2대 3년마다 다시 발라야 했습니다. 업계가 바뀐 것은 새 제품이 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새 제품이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이었고 오래된 비법은 철물점 선반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정보는 업계가 여러분에게 숨겨온 것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파묻어버린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으는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위험물로 분류된 군 부대에서 사용하던 화기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200달러짜리 텐트보다 뛰어난 비상 대피소 제작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테스트해보고도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수제 정수기도 있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이 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한 천연 살충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냉장고나 전기 없이도 육류와 채소를 수개월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식품 보존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숨겨진 금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화기기술 매뉴얼에만 야외 활동 업계가 공교육 가이드에서 삭제한 17가지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전투 식량 요리책에는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전선의 병사들을 살려냈던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오프그리드, 오프그리드, 계획은 물, 대피소, 에너지, 식량을 단 하나의 문서로 다룹니다. 72시간 정전 체크리스트는 전력망이 끊겼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찌르는 10가지 이상의 가이드가 한 곳에 있습니다. 링크는 이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이 목재 비법 뒤에 숨겨진 과학이 여러분이 집안의 모든 나무 조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액체를 손상된 나무에 발랐을 때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시유는 알파 리놀렌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트리글리세리드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산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산소와 반응하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기름을 나무에 문지르면 페인트나 바니쉬처럼 표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무의 세포 구조 자체에 깊숙이 침투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지방산 사슬이 서로 얽히기 시작하여 모든 구멍을 메우는 유연한 폴리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가교 결합 과정은 목재 섬유 내부에 새로운 물질을 생성합니다. 즉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면서도 습기를 차단하고 긁힘에 저항하는 천연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코팅 기술 저널 Journal of Coatings Technology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시유는 합성 폴리우레탄보다 나무의 최대 4배 더 깊게 침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플라스틱 껍질처럼 나뭇결 위에 얹혀 있을 뿐이며 그 껍질에 단 하나의 균열만 생겨도 습기가 그 아래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을 칠한 데크는 3시즌만 지나면 껍질이 벗겨지고 기포가 생기며 회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유는 나무 자체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화이트 식초를 혼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으로 아래의 건강한 섬유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십 년 된 먼지, 산화물, 죽은 마감재를 뚫고 들어가는 천연 용제입니다. 식초가 회색빛을 제거하는 동안 아마시유는 새로 드러난 결에 스며들어 즉시 중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 이 공식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소나무 수지를 증류한 천연 용제인 테레비뉴 토펜틴은 아마시유를 희석하여 침투력을 2배로 높이고 경화 속도를 2배로 빠르게 만듭니다. 테레비뉴가 없으면 기름은 표면에 고여 굳는 데 수주가 걸립니다. 테레비뉴가 있으면 몇 분 안에 스며들고 몇 시간 안에 굳기 시작합니다. 어느 철물점에서든 이 3가지 재료를 사는 데 드는 총 비용은 1회 도포당 $2 미만입니다. 보일유 1쿼트 약 1리터는 약 $4입니다. 화이트 식초 1갤런은 $3도 안 합니다. 작은 테레비뉴 한 캔은 약 $5이며 몇 달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공업자가 동일한 결과물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과 비교해 보십시오. 200평방피트 약 5,600로에 데크를 복원하는 전국 평균 비용은 $980입니다. 인건비만 해도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 작업에 $600에서 $1,400 사이입니다. 앤틱 가구 한 점을 복원 전문점에 맡기면 $300에서 $800가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복원 공정의 화학적 기초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1860년부터 존재해 온 것과 동일한 화학 원리에서 파생된 오일 기반 제품을 사용합니다. 과도한 비용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택 소유자의 99%보다 목재 복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시공업자에게 $1,000를 낭비하려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업계가 묻어버린 모든 것은 전체 금고 안에 있으며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비법이 미국의 모든 철물점에서 판매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시공업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까요? 그것은 목재 복원 산업이 제품 판매로만 연간 거의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체 주택 복원 시장은 연간 매출 2,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단돈 몇 푼에 살 수 있는 세 가지 성분에 대해 무지할 때 이득을 보는 거대한 기계의 규모입니다. 데크 바니시 작업만 해도 주택 소유자들은 프로젝트당 평균 900달러에서 2,700달러를 지불합니다. 업계는 이후 3년마다 복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 하나의 데크를 위해 3년마다 1,000달러를 쓰는 셈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20년 동안 집 뒤에 있는 나무 데크 하나에만 거의 7,000달러를 쓰는 것입니다. TV가 발명되기도 전에 비법을 사용하면 1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이제 이것을 나무 데크, 울타리, 현관, 퍼고라, 가구, 바닥, 캐비닛, 몰딩, 창틀, 문이 있는 미국 내 7,500만 채의 단독 주택에 대입해 보십시오. 기초적인 목재 유지 관리를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시공업자와 화학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액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묻어두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시유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천연 제품이기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식초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학 물질 중 하나인 아세트산이기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테레비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소나무에서 증류해 왔기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특허받은 분자도 영업 비밀도 보호할 지적재산권도 없습니다. 특허를 낼 수 없는 것은 라이선스 로열티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것은 독점 유통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것은 브랜드 독점 체제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목재 복원 산업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목재 관리의 TV 광고에서 본 이름에 전문적이고 비싼 브랜드 제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믿는 것에 의존합니다. 이 제품들은 철물점에서 몇 센트면 사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라벨을 붙여 400%의 프리미엄을 얹어 재포장한 것들입니다. 2024년 목재 복원 제품 시장 가치는 19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3M, 셔윈 윌리엄스, 하워드 프로덕츠, 하워드 프로덕스 같은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전문가를 믿으세요. 우리 브랜드를 사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오일 기반 목재 복원 제품의 활성 성분은 1860년 프레데릭 월튼이 발견한 것과 동일한 건선규 화학 성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마시유에 첨가제와 로고를 넣어 원재료 값의 10배에서 50배를 받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학 교과서를 절대 펼쳐보지 않게 만드는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일 뿐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온라인에서 낡은 나무를 복원하는 방법을 검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검색 결과 첫 페이지는 복원 제품 회사의 유료 광고와 홈 임플루브먼트 브랜드의 후원 기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마케팅 자본에 의해 형성되어 $2짜리 해결책은 검색 결과 페이지 아래로 점점 더 밀려납니다. 한편 모든 홈 리모델링 TV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가 최신 브랜드 목재 처리제를 추천하는 코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30짜리 병에 든 활성 화학 성분이 페인트 코너의 세 가지 재료로 목재하면 50센트도 안 든다는 사실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은폐는 어두운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음모가 아닙니다. 복잡함에는 보상을 주고 단순함에는 벌을 주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일 뿐입니다. 해결책이 저렴하고 쉽고 특허를 낼 수 없을 때 어떤 기업도 이를 홍보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며 대중의 의식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주택 소유자가 회색빛 데크를 보며 검색창에 데크 복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입력하기 때문에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받는 답변은 항상 달러 표시가 붙은 숫자이지 세 가지 재료로 된 레시피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법은 마법이 아니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조제가 없는 생아마씨유는 습한 환경에서 완전히 경화되는데 수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레시피에서는 경화를 24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건조 촉매제가 포함된 boil you boiled linseed oil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아마씨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황변할 수 있으며 특히 단풍나무나 자작나무처럼 매우 밝은 색의 나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크, 호두나무, 삼나무, 레드우드처럼 어두운 색의 나무에서는 따뜻한 느낌을 주어 나뭇결을 아름답게 살려줍니다. 또한 대부분의 DIY 채널이 완전히 무시하는 치명적인 안전 경고가 있습니다. 아마씨유에 젖은 헝겊은 뭉쳐서 방치할 경우 자연 발화할 수 있습니다. 1991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아마씨유에 젖은 헝겊으로 인한 화재로 원 메리디안 플라자 빌딩이 소실되고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용한 헝겊은 항상 평평하게 펴서 야외에서 말리거나 밀폐된 금속 용기에 물과 함께 담가서 폐기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안전수칙입니다. 자, 이제 이 액체를 만들고 바르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1단계, 철물점에서 3가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boil you 라벨에 반드시 boiled라고 적혀 있어야 함. 일부, 증류된 화이트 식초 일부, 그리고 테레비뉴, 페인트 코너에 있는 순수 테레비뉴 일부가 필요합니다. 2단계, 밀폐 가능한 유리병에 3가지를 같은 비율로 넣고 혼합물이 탁한 황금빛 액체로 유화될 때까지 30초 동안 세게 흔드십시오. 3단계, 마른 솔로 나무 표면의 먼지, 거미줄, 부스러기를 닦아내십시오. 샌딩, 박리, 고압 세척은 필요 없습니다. 4단계, 깨끗한 면, 헝겊을 혼합물에 적셔 나뭇결을 따라 힘있게 일정하게 문지르십시오. 액체가 펴 바르기 전에 마르지 않도록 약 60cm 너비씩 나누어 작업하십시오. 5단계, 첫 번째 층이 흡수되도록 10월 1~5분 동안 둔 다음 마른 천으로 남은 액체를 닦아내십시오. 6단계, 24시간을 기다린 후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층을 바르십시오. 두 번째 도포는 색상을 진하게 하고 목재 섬유 내부의 보호막을 2배로 강화합니다. 낡은 데크의 경우 가장 손상된 판자부터 시작하여 변화를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산화된 회색 층은 식초와 닿는 순간 녹아내리고 황금빛 오일은 몇 초 만에 노출된 결에 스며들 것입니다. 판자 하나만 해봐도 어떤 말보다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것입니다. 결과가 워낙 극적이라 10분 후면 모든 판자를 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내 가구의 경우 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가벼운 힘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바르십시오. 오래된 가구들은 수십 년 동안 말라버린 나무의 수분을 공급하여 식탁, 서랍장, 책장, 협탁을 되살려주므로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울타리의 경우 넓은 브러쉬나 페인트 롤러를 사용하여 넓은 면적을 빠르게 칠하십시오. 교체가 필요해 보이던 울타리가 해질 역이면 새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1쿼트 약 1리터. 병에 한 번 혼합한 양으로 약 30-40평방피트 약 1평을 칠할 수 있습니다. 나무 바닥의 경우 플랫 몹을 사용하여 얇고 일정하게 바르고 한 구역씩 작업하며 도포 사이에 24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바닥은 바를 때마다 깊어지는 따뜻한 세틴 광택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세대에 걸쳐 바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시공업자는 데크의 동일한 면적에 대해 $600 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바닥 복원업체는 평방피트당 $3,000의 견적을 내어 200평방피트 방 하나에 $1,400의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2 미만의 재료비와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마감재가 오래가는 이유는 아마씨유가 표면에 앉아 벗겨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효과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산업 전체가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해야 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2만 년 동안 인류는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과 발효된 곡물산으로 나무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이 비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작은 마을의 차고 유리병 속에는 이 액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세대가 이를 전수하기를 멈췄습니다. TV 광고가 더 비싼 방법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재료, 같은 비율, 병 하나, 헝겊 한 장, 그리고 20분.
이번 주말 그 회색 데크는 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 안나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이 지식을 공유하십시오. 다음 파일이 곧 열립니다.